네, 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네, 이 경량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륙과 착륙은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주 비행을 통한 안전한 이착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를 해주실 교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철민 교관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주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주, 이 뜻이 뭔가요? 장주는 이제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이것은 뭐냐면 비행장은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군관들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장주 비행을 했을 때 혹시 일어났던 사건 혹은 사고 이런 예가 있나요? 장주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속에서의 비행이고요. 네. 저속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고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AOA 큰 상태 그리고 고도가 낮은 상태 굉장히 위험하죠. 네. 또 한 가지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항공기를 서로 보지 못하고 겹치게 돼서 공중 충돌하는 사례가 있고요. 네. 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주 구간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장주 구간은 정품 구간, 축품 구간, 배품 구간, 베이스, 파이널 이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품 구간은 항공기가 바람이 부는 방향이죠.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이륙해서 상승하는 구간을 정품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축품 구간은 다운윈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바람에 대해서 90도로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구간을 크로스윈드, 축품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운윈드에서는 배품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에 쥐고 비행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주 폭이죠. 랜딩을 하기 위한 장주 폭과 속도, 고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엔진이랄지 연료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레그는 착륙 파이널로 진입하기 위해서 목적과 속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파이널에서는 축선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목적과 그다음에 속도를 유지해서 착륙을 완료시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장주 구간의 개략적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안철민 교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현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막 이륙했습니다. 자, 이게 정품 구간이에요. 자, 맞바람을 받고 올라가는 정품 구간입니다. 자, 라이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면에, 그 다음에 좌측에, 다운윈드 쪽에, 크로스윈드 쪽에, 다운윈드 쪽에 항공에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상승을 할 때는 상승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속도를 보고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 센터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축풍 구간으로 가기 위해 크로스윈드 가기 위해서 라이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클리어해서 항공기에 항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로리. 네, 레벨로. 자, 이게 이제 크로스윈드 구간이에요. 바람에 대해서 90도, 그죠? 크로스윈드 있는 구간이고. 자, 다운윈드 진입할 때도, 자, 라이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로링. 벌써 나. 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죠? 자, 여기가 다운인데요. 자, 다운인데에서는 엔진 책, 연료 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 중간에서 이제 콜을 합니다. Santa Hotel Lima Charlie 06 on left downing, touching go. 자, 착륙을 위해서 플랩을 내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기본 하트.
right clear, forward clear, left clear. 자, 다운윈드를 지나서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이 이제 베이스 레그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right clear, forward clear, left clear. 중요한 것은 항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클리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자, 여기가 이제 베이스 레그예요. 베이스 레그. 자, 베이스 레그는 착륙하기 전에 목축 조절하고 그다음에 파일 턴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파이널 턴 했고요. 자, 우리가 장주에서 장주 폭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베이스 간격을 유지하는 것, 파이널에서 목축을 유지하는 것은 엔진이 꺼지더라도 그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목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속도 체크, 직선, 목축, 에이밍, 속도. 예. 파이널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속도를 악착같이, 그 다음에 직선도 악착같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요. 네, 착륙이 하실 때면 파워이터. 천천히. 네, 교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최종 구간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종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종 구간 파이널, 그 베이스에서 파이널로 이제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세하고 속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만 보고 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버죠. 그 활주로를 오버해서 많은 뱅크를 사용해야지만이 활주로 축선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뱅크를 과도하게 30도 뱅크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뱅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로드 팩터가 커지죠. 로드 팩터가 커진다는 것은 AOE가 커진다는 겁니다. AOE가 커진다는 것은 스톨 스피드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속으로 지금 저고도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뱅크를 해서 또 로드 팩터를 주게 되게 되면 스톨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버하더라도 30도 뱅크 이내에서 천천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턴을 하면서 속도를 모니터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뭐든지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착륙할 때도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착륙 시에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이 착륙 자세, 어떤 자세가 가장 안전할까요? 일단 그 항공기의 착륙 자세를 알고 싶으면 슬로우 플라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예, 슬로우 플라이트를 플랩을 업한 상태, 그다음에 플랩을 풀로 다운한 상태에서의 슬로우 플라이트 자세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자세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제 그 과도한 높은 데서 또 자세를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자세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노즈부터 그라운드에 닿게 된다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상에서 충분하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혼자 운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착륙에 또 다른 유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착륙 조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 훈련 받을 때 체계적으로 기본 조작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유의해야 될 점은 추풍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풍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풍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때에 항공기 제작사에 따라서 각 항공기마다 추풍 제한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가 그 추풍 제한치를 넘어가게 되면 축선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착륙을 하기 위한 컨트롤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거죠. 즉 안전한 착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추풍 제한치를 확인하고 기상을 확인한 다음에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풍 착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착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널에서 활주로에 앵글을 가지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착륙을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워를 아이들하는 순간부터 속도는 점점 줄게 되고 그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AOA, 즉 피치를 들어서 이 글라이드 패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항공기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과 AOA가 증가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계속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추락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높이를 판단하고 적절한 높이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항공기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장주 비행의 계략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장주 비행의 무선 통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알리고 또 관제실의 지시를 따르는 이 무선 통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무선 통화는 항공기 운영하면서 특히 장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항적과 뒤에 있는 항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귀로 이제 모니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라디오로서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나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통화를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보고를 못 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정확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매한 상태에서 절대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관제사의 지시가 이해를 안 됐거나 인지를 못했을 때는 반드시 재차 물어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두 번째 항공기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다음 조작으로 가면 안 되죠. 파이널에서 베이스에서 파이널 들어간다든지 또는 다운인드에서 베이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반기를 확인하고 확인 못했으면 다시 관제사에게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관제탑 그리고 관제사가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도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에서는 관제사가 없죠. 그래서 관제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간격 분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들이 각자가 각자의 위치를 리포팅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 항공기가 리포팅된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가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죠. 예, 그래서 반드시 전방 항공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장주 비행 시 이륙과 착륙 그리고 무선 통화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조종사들에게 이것만큼은 지켜라, 이것만큼은 유의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의 이제 경량 항공기 또는 또 초보 조종사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착륙 구간에 있어서 항공기는 저고도이고 저속이고 AOV가 큰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속도 체크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륙 상승하면서도 속도 체크, 파이널 구간에서 파이널 내려오면서도 속도 체크 이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주 비행 시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무선 통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장주 비행을 할 때는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를 항상 가지시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